안녕하세요. 선문교육과 18학번 박지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선택한 한문학 작품 1차 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가 선택한 작품의 간단한 소개와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고 작품의 작가인 최치원에 대해 알아본 뒤 작품을 자세히 소개하며 그 가치도 함께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작품은 최치원의 날랑비서입니다. 날랑비서는 통일신라 시대의 학자인 최치원이 지은 날랑비의 서문입니다. 여기서의 날랑은 화랑에 속한 한 인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날랑이 곧 화랑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날랑비서는 화랑도의 사상적 연원과 형성 과정을 말해주는 귀중한 문장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전문은 전해지지 않고 그 일부만이 삼국사기의 신라 본기, 진흥왕 37년조 기사에 인용되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날랑비서는 현재 전해지는 일부를 통해 신라의 화랑도가 풍류도라는 우리 고유의 사상을 받들어 수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작품을 이번 과제에서 소개하기 위해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치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한국한문학사 수업을 들으며 종종 저명한 학자이자 문장가로서 언급되기도 했지만 최치원은 우리의 사상과 정체성을 제시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해 자세히 탐색해보며 그의 작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많은 작품들 가운데 날랑비서가 눈에 띈 이유는 바로 화랑을 위해 쓴 글 속에 내포된 우리 고유 사상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김치나 한복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동북공정에 이어 문화공정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최치원의 날랑비서와 같이 뛰어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은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날랑비서의 작가인 최치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치원은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의 저명한 학자로 개원필경, 법장화상전, 사산비명 등의 많은 작품을 저술한 뛰어난 문장가입니다. 그는 신라 골품제에서 육두품으로 신라의 유교를 대표할 만한 많은 학자들을 배출했던 최씨 가문 출신으로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갔던 유학파 학자입니다. 그는 894년 시무책 10여 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려 문란했던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라 왕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40여 세의 장년의 나이로 관직을 버리고 소요자방하다가 마침내 은거를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의 행적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산수간에서 방랑하다 생을 마감했다 또는 신선이 되었다 하는 등의 속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날랑비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랑비서의 원문은 최치원 날랑비서 왈 구규 현묘지도 왈 풍류 설교지원 비상선사 실내 포함 3교 접화군생 차여입즉 효어가 출즉 충어국 노 사구지지야 처부의지사 행 불언지교 주사지 종야 제약 악작 재선 봉행 축건 태자지 화야입니다. 해석해보면 최치원이 날랑비의 서문에서 말하기를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것을 일러 풍류라고 한다.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실로 곧 삼교를 포함하여 묻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에 들어와서는 효를 행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노나라 사구의 가르침이요. 우위로 일을 처리하면서도 말없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주나라 주사의 근본이요. 모든 악을 만들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축건태자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였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날랑비서의 가치와 관련해 짧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최치원은 당대 최고의 그리고 한중 교류 관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뛰어난 학자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최치원이 남겨놓은 수많은 기록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명한 것이 사산비문이라고 해서 신라 말의 유명한 스님들 4분의 비를 만들어준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유려한 문장, 그리고 너무나 아주 박학다식한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 후학들도 읽다가 보면 야, 이런 내용까지 기록할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고 아주 심오한 내용들을 그것도 절대 글자 하나의 획도 고려해가면서 쓸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풍류라는 말은 삼국사기에서 최치원을 언급하며 처음 등장합니다. 국유 현묘지도왈 풍류.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 그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이것은 유교와 불교와 선, 3가지 종교를 두루 포함한 것으로 모든 만물과 만나서 어우러진다. 최치원은 풍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청운의 꿈을 펼치고자 당나라로 유학을 다녀온 최치원. 당시 당나라는 유교와 불교, 그리고 서원이 고르게 번성해 중국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국에 돌아와 우리 안에 유불선이 고루 포함된 고유한 사상이 본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얼마나 탄복을 했을까요? 최치원 선생이 처음에 풍류를 썼을 때는 그 나름대로 그 사회 시대상을 반영한 거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시대상이 뭐냐 했을 적에 정신의 세계이겠죠. 현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은 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 왔던 고유의 정신, 사상,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삼교 포함이라고 한 거예요. 종교화되기 이전, 재정일치 시대죠. 재정일치 시대 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었죠.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원시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삶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날랑비서의 가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랑비서는 화랑의 정신사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앞서 살펴본 날랑비서의 원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화랑도의 사상적 연원과 형성 과정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은 전해지지 않지만 진감화상 비서와 같은 최치원의 다른 비서를 예로 미루어 보면 날랑비서는 본래 화랑에 대한 긴 소설과 자세한 행적으로 엮어진 장편의 문장이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실되지 않고 현재 전해지는 부분만으로도 화랑도의 정신사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문이 보존되었다면 신라의 화랑도와 9세기 말엽 화랑의 실태를 극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 여겨질 정도로 날랑비서의 가치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종교와 사상에 자기 정체성을 최초로 밝힌 보기 드문 자료라는 점입니다. 최치원은 협려 지도를 다른 말로 풍류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에 풍류도라는 고유한 종교 사상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민족 주체 사상을 천명하여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풍류도는 유불선 사상이 전개되기 이전에 이미 그 주지들을 포함하고 있던 우리의 고유 사상이며 공자의 충효, 노자의 모의, 석가의 선행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글의 서두에 구교를 명시하여 풍류도가 유불선이나 중국식 풍류의 개념과는 전적으로 다른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라 국자는 외국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신라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허호익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날랑비서 속에서 최치원이 규정하는 풍류는 중국의 풍류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중국의 풍류나 풍월은 두보의 시나 원나라 때 정광조의 작품 등을 통해 그 성격이 설정적이고 감흥적이며 미학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최치원이 말한 풍류는 이러한 유형의 풍류가 아닌 단군 신화의 삼신신앙에 기초한 신을 섬기는 종교신앙형 풍류입니다. 또한 최치원은 날랑비서를 통해 고대의 풍류도가 신라시대의 화랑 정신에 반영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 나타나는 풍류와 관련된 다음의 주요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풍류는 풍미, 풍월도, 풍교, 선풍으로도 표현되었으며 화랑은 신궁을 받들어 하늘에 큰 제사를 지내며 다만 신을 받드는 선도로서 선화로도 불렸고 국선으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대의 협묘지도로서 풍류가 신라에 와서 화랑의 무리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랑비서의 소개와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및 작품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치원의 날랑비서는 비록 76자로 이루어진 짧은 글만이 전해지지만 우리나라에 풍류라는 고유한 종교 사상이 있었음을 밝혀 민족의 주체 사상을 천명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요즘과 같은 역사와 문화 왜곡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우리 문화의 자긍심과 주체의식을 일깨우는 이러한 작품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